원자력 기사 기출 풀이 2010년 원자력 개통공학 11번부터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탄성 1개 이내의 하중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작용시키면 파괴된다. 이러한 파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기 4번의 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부품 현상을 의미하고요. 보기 3번의 저온 취성 같은 경우 중성자 취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저온에서 중성자 조사로 인해서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에서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피로 파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서 3% 농축하였을 때 폐기 농축도가 0.23이었다면 종단 폐기물과 최종 생성물의 무게 비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기출되는 계산 문제죠. 이 다음 식은 꼭 암기가 필수인데요. 천연 우라늄 농축도 곱하기 천연 우라늄 질량은 농축 우라늄의 농축도 곱하기 농축 질량 더하기 감손 우라늄의 농축도 곱하기 감손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농축 우라늄은 최종 생성물이라고 썼고요. 또 감손 우라늄은 종단 폐기물 이렇게 용어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만일에 최종 생성물의 무게를 X라고 하고요. 종단 폐기물의 무게를 Y라고 하면은 천연 우라늄 농축도가 약 0.72%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천연 우라늄 질량은 농축 질량 플러스 감손 질량이죠. 따라서 식은 0.72 곱하기 X 더하기 Y, 요게 천연 우라늄의 질량이죠. 요거는 3 곱하기 X 더하기 0.23 곱하기 Y 해서 2.28X는 0.49Y. 그러면 이제 무게비 X분의 Y는 요 4.65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8이랑 4.65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장 근접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핵 연료봉은 헬륨 기체를 20kg/제곱센티미터 압력으로 충전하여 제작한다. 핵 연료봉 내부의 압력 고동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연소가 진행이 될수록 핵분열 기체가 생성이 되어서 이로 인한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 연소가 진행할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요거 되겠습니다. 참고로 핵 연료봉에다가 헬륨 가스를 충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열 전도도 증가, 두 번째는 응력 감소, 세 번째는 피복제 손상 방지 되겠습니다. 14번 원자로는 가압 열충격 PTS죠. 요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제작 및 운전하여야 한다. 다음 중 PTS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접근법이 아닌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주 기출이 되는 가압 열충격 관련 문제입니다. 가압 열충격이란 거는 먼저 가압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무연성 천이 온도란 요 온도 이하가 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뜻이죠. 이게 되면서 재료의 파괴 인성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성자를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 무연성 천의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충격 열 흡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어서 가압 열충격의 가능성과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즉, 가압 열충격이 발생하는 상황과 반대인 저온에서 정격 압력 이하로 운전을 하여 PTS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 노심 설계 시 전후설 장전 모형으로 연료를 배치, 3번 냉각류를 적게 하여 운전, 5번 저온에서 냉각 재개통 압력을 정격 출력 압력 이하로 운전. 요거 2, 3, 4번 모두 PTS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구리 함량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PTS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국내 원전의 증기 발생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보기 2번에 보면은 2차 측에는 물이 이상의 유동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1상이 뭐고 2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2페이지 기포 혼합 유체고요.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체 또는 액체 상태의 단일 유체를 말합니다. 즉 증기 발생기 2차 측에는 기체하고 액체가 혼합된 상태인
2페이즈 이상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를 보면은 터빈에 공급되는 과열 증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증기 발생기에서는 과열 증기가 아니라 포화 증기를 생성해서 터빈에 공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유량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 4번에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쪽으로 이제 유량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속도를 구하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피토관은 유속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해결료 피복제의 재질 특성 중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먼저 피복제가 가져야 할 특성을 한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열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핵분열 생성물과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야 한다. 3. 중성자 흡수능이 낮은 물질이어야 한다. 4. 냉각제에 대한 내식성이 좋아야 한다. 5. 중성자 조사에 대한 손상이 작아야 된다. 딱 생각해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죠.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감속능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성자 감속 같은 경우에는 피복제가 아니라 감속제 역할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해결료 고미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고미라하고 팽륜을 구분해서 암기하면 좋습니다. 고미라는 소결 펠렛형의 해결료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스가스 봉입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요. 팽륜은 핵분열 생성물하고 핵분열 기체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료의 밀도를 감소하게 됩니다. 고미라는 운전 초기, 팽륜은 뒤로 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입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입도란 거는 입자의 크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입자가 작을수록 해결료 고미라 현상이 크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 입도가 크면은 입계까지 확산되는 거리가 길므로 고미라 현상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입자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 매우 자주 기출되는 해결료 가공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겠죠? 채광, 정년, 변환, 농축, 재변환, 성형 가공. 요거는 이제 경소로 해결료 가공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년을 보면은 우라늄 원광에서 옐로우 K, 우라늄 정광이라고 하고 또 원소기호는 U3O8 요거를 만드는 공정이 됩니다. 방법은 이온교환법, 용매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변화는 옐로우 케이크에서 수소 불수화를 통해서 UF4 그린 솔트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불수화를 통해서 UF6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중소로에서는 변화를 통해서 UF4하고 UF6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원심분리법, 기체확산법, 레이저법, 화학교환법, 노즐법 요게 있는데요. 원심분리법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가 됩니다. 기체확산법은 운동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가 많이 소요돼서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레이저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화학교환법하고 노즐법은 장치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변화는 농축된 UF6를 UO2 불말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건 경수로에서 필요한 공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습식 방법하고 건식 방법이 있는데 습식 방법은 AUC, ADU, 건식 방법은 개코, IDR, 유동층법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핵원료 물질에 포함된 우라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 물질을 처리하는 것, 이거는 가공이 아니라 농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 100% 출력 운정 중 냉각제가 단상을 유지하고 있다. 노심 초기에 펠렛 중심선에서부터 냉각제 유로의 중심선까지 온도 9배 중에서 온도 편차가 가장 큰 구간은 이게 해결료부터 이제 냉각제까지의 온도 9배인데요. 요거는 이제 간극,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해결료에서 보면은 온도 차이가
그 다음에 클레드랑 쿨런트에서의 온도 9배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온도 9배는 해결력 구간, 펠렛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통상 연료 중심에 가까울수록 온도 9배가 크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펠렛 중심선에서 펠렛 가장자리까지가 되겠습니다.